네, 오늘은 여주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4월에 올라왔고요. 사이트 공지사항을 봤을 때 아직 수정되거나 새로 올라온 내용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교과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네, 이렇게 늘어나서 교과로 뽑는 인원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구나. 이런 거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되고, 네, 소프트 융합 인재 전형을 첨단 융합 인재 전형으로 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첨단 융합 인재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보시고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뽑는 인원도 확 갑자기 이제 늘어나죠. 다르게 늘어나는 거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근데 이게 전형이 없어져서 그 인원들을 이제 다른 데로 나눠서 뽑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0 여기 60 20 늘어나서 160명이 없어졌는데, 네, 나머지 또 정시로 뽑으시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술 인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거. 네, 인원은 줄어들었고, 그죠? 정시 선발이 늘어났네요. 여기 아까 위에서 줄어들었던 인원 중에 일부가 정시로 와서 정시에서 인원이 늘어나서 뽑는 것 같습니다. 네. 재외국민 전형 있고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 100%로 있는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이렇게 두 가지. 이게 아까 소프트웨어 전형이라고 했죠. 소프트웨어 전형이 바뀐 거 이게. 네, 3배수 먼저 뽑고 난 다음에 면접 30%가 들어간 전형이다. 여기는 면접 전형이 있구나 라는 거. 고른 기회 전형은 네,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네, 논외인 것 같고, 네, 논술은 여전히 논술 점수 비중이 82고 학생부 교과가 20으로 논술을 뽑는 전형이 되겠구나 대부분. 그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면접이 살짝씩 들어간 전형들이 그 과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지망하는 학과에 따라서 뽑는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 차이가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경쟁률과 뽑는 인원들을 보시고선 그거는 여러분들 네, 판단을 각자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내려가니? 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영 교과및 비율은 다 사실상 그 컴퓨터가 띠리릭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등급 차마다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서 비교해 보시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술 출제 방향은 이전 논술 출제 문제들 좀 살펴보시면서 본인이 가능한지 여부. 이게 시험 시간 120분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은 그냥 일반적인 인문 논술이랑 문과에서는 이제 약술, 용술 있잖아요. 수능 형태. 그래서 둘 중에 본인이 논술 유형을 정해서 그 학교들을 공부하셔야 되고, 다 이 논술도 하고 이 논술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논술 유형이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대학교는 요 인문 쪽에 속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주대를 생각하고 계시면은 네, 다른 그 같은 맥락으로 보는 네, 논술 전형들을 찾아보셔야 되겠다. 네, 수능에서는 이렇게 점수 반영이 되네요. 수능 점수는 이렇게 반영이 되고, 네, 지원 자격, 네, 지원 자격 특별히 안 되는 학생들이 사실 없긴 하겠죠. 이제 고교 추천 전형에서 보면 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여기는 안 되네요, 그죠? 여기는 안 되고 에이스 전형은 다 되네요, 그죠? 그래서 가끔 이제 특성화고 친구분들이 대학교 지원할 때 여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기에는 되니까 쓰신 다음에 에이스 전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특성화고. 그 가끔 이제 외고, 과고, 일반고
어디 학교가 가는 게 유리한가요? 라는 거는 사설에서는 이제 사설이란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생기부에 반영되는 생기부에 기록 기준, 뭐 평가 기준 그런 내용에서는 일반고라고 해서 과거 예고라고 해서 입력되는 방식이나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게 기본 틀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학을 희망하신다, 대학을 진학을 희망하신다고 하시면 본인이 일반고 친구들처럼 각 교과 활동마다의 생기부를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요청해서 내용들 스스로 챙겨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특성화고 전략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자기가 배운 전공과 관련해서 그 학과를 지망한다면 전공적 합성에서는 오히려 일반고 친구보다 활동을 많이 했던 거에 대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초 소양 과목들 국영수 관련해서 성적을 괜찮게 활동을 괜찮게 한다면은 네, 일반고 친구들이랑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네, 일반고 친구들보다 뭐 완전 불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거는 생기부에 진짜 본인의 활동 내용을 어떤 것들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외고 가고 친구들이 등급이 엄청 낮은데 등급이 일반고 친구보다 낮은데도 합격하는 경우는 다양한 활동을 한 것도 있고, 물론 교과목 배운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교육 과정이 달라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학생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서 다양한 방면으로 평가를 해서 그 학생의 우수한 여부, 우리 학과에 어울리는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은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챙기는 것과 주요 기초 소양 과목들에 있어서 성적을 우수하게 받는 거, 그 다음에 성적이 좀 부족했다면 그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 그런 분들을 보여주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활동 그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생각들을 저도 하고 있고요. 네, 지원 자격은 뭐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다 될 테니까, 아까 여기서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특정 그 출신 학교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영역 그 전형이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시고선 하셔야 되겠다. 라는 거. 그래서 저도 특성화고 친구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특성화고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천에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같이 학교 이야기도 하고 생기부도 살펴보고 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대부분 수시를 학생들이 많이 희망하시니까 수시는 이렇고, 수능은 어차피 공부해서 성적 나온 이후에 해야 되니까 이거 뭐 전형 자체를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을 받는 건데 요즘에 인원 제한이 없어서 사실상 학교에서 뭐 선생님께 꾸려서 받으려면 다 받을 수 있는 현재 상태겠죠.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 학생도 이 특성화고 예정자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저 위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나와 있었는데 에이스 전형에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상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생 여러분들이면은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생기부를 남은 기간 동안 잘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부족한 내용들이 있으면 중간고사 이후에 빨리 활동을 해서 채우실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학교 알아보고 쓰는 것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된 생기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잉크가 다 마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시고 기록된 내용들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